처음에는 겉껍질만 살짝 잘라냅니다. 두 번째 절단부터가 진짜인데요. 이번엔 야구 배트로 가공할 수 있는 크기로 나무가 절단됩니다. 절단하자마자 사이즈를 재는 작업자. 야구 배트는 무엇보다 무게와 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이즈 측정이 중요합니다. 통나무 절단 작업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과연 이 커다란 나무에서 배트가 몇 개나 나오는 걸까요? 궁금해지는데요. 나무의 겉부분이 잘라지자 한 작업자가 들고 가더니 한 곳에 쌓아둡니다. 피죽이라고 못 써요. 버리는 거예요? 네, 이거는. 야구 배트는 최상의 나무로만 제작하기 때문에 버리는 부분이 특히 많은데요. 평균 50% 이상의 나무가 버려진다고 합니다. 결이 안 좋거나 옹이가 있는 부분은 모두 버려야 하고 사이즈가 안 나오는 부분도 버려야 하기 때문에 커다란 나무를 잘라봐야 정작 야구 배트를 쓸 수 있는 부분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데요. 작업을 하면서 배트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과 버리는 부분, 다른 용도로 쓸 나무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분류해 작업을 한다는군요. 지금 이게 그러면 배트 만들 건가요? 이게 지금 이거. 예, 배트만. 진짜 얼마 안 나오네요? 예. 어결이 나면 야구 선수들이 진짜 부러져 버려요. 이 결을 보시죠. 이렇게 반듯하죠. 예. 예, 이렇게 반듯하죠. 이게 반듯해야만이 방망이가 저 공을 쳤을 때 부러지질 않고 이제 이 거리 어결이 나면은 그냥 부러지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저 프로야구에 저 선수들이 치면 방망이가 부러지는 게 있잖아요. 막 부러져가지고 막 저 멀리까지 나가. 그건 어결이에요. 2m짜리 거대한 나무 한 그루에서 나올 수 있는 야구 배트 수는 고작 7개에서 10개. 결이 안 좋으면 겨우 4개가 나오기도 한다는군요. 이건 이제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이제 다른 데 좀 쓸까 하고 까는 거죠. 드럼체도 깎고 이제 북체도 깎고 그런 용도입니다. 결이 좋지만 사이즈가 안 나오는 부분은 드럼 스틱이나 북체로 가공된다고 하네요. 절단 작업을 마친 작업자가 밖으로 나와 커다란 컨테이너 문을 엽니다. 냉동창고요. 냉동창고요? 예. 이제 장마철이나 여름에는 곰팡이가 슬어요. 청태겨. 청태가 끼면은 그런 나무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작업한 나무들은 보관과 숙성을 위해 영하 30도의 냉동 창고에 보관됩니다. 색깔이 좀 약간 바뀌었네, 이렇게 들어왔을 때랑 다르게. 아 이게 이제 좀 한 20일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냉동 시키는 거예요. 나무는 더운 곳에 두면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냉동 창고에서 한 달 정도 저온 숙성시킨 후 사용된다고 합니다. 야구 배트 공장의 또 다른 공간. 작업자가 커다란 기계를 옮기고 있는데요. 어떤 작업을 하려는 걸까요? 요 모양을 만들어주는 그 작업을 할 거예요. 동그랗게요? 네, 동그랗게. 작업자가 철로 만든 동그란 판을 나무 위에 올리고 망치로 내리칩니다. 나무 가운데 동그란 구멍이 났습니다. 센터 잡아주는 거예요. 아, 여기가 야구 배트 사이즈하고 똑같은 사이즈예요, 이게. 그래서 이 안에 얘는 들어가게끔. 좀 전에 중심을 체크한 곳에 기계를 걸고 나무가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면서 깎기 시작하는데요. 한쪽부터 점점 동그란 모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배트는 총 3번에 걸쳐 모양을 깎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동그랗게 깎는 것이 1차 성형 작업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단계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 이건 나무 지금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정도면 이제 선수용 되는 거예요. 야구 배트는 봄, 겨울이 성수기라는데요. 성수기를 대비해 1차 성형 작업을 마친 나무들이 공장 내부에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타격 부분하고 손잡이 부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인데 나무마다 다 일정하게 고르면은 더없이 좋은데 방망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손잡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흠집이 있거나 네. 이런 부분은 방망이 쪽으로 대체적으로 많이 써요. 근데 거기가 방망이 부분이 좀 공이 맞는 부분인데 거기가 좀 단단해야 되지 않아요? 타격 부분은 이렇게 두껍잖아요. 네. 그 손잡이 부분은 좀 얇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손잡이 부분을 더 좋은 쪽으로 아 그래요? 예, 선택을 해요. 2차 건물이라고 우리가 해서 흔히 생각할 때는 그 공이 맞는 부분이 좀 그럴 것 같은데 반대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반대예요. 나무 상태를 꼼꼼히 체크한 후 깎는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야구 배트의 2차 성형은 손잡이 부분과 타격하는 부분을 나누어 깎아주는 과정입니다. 비로소 우리가 아는 야구 배트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형을 끝내자마자 저울에 올려 배트의 무게를 측정하는 작업자. 나무마다 무게가 다 틀리듯이 틀리기 때문에 아까 선수가 원하는 무게가 있어서 암만 나무가 이렇게 많이 있어도 무게가 안 맞으면은 배트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 지금 숫자로 써 있는 것들이 다 나무 무게예요? 다 나무 무게. 쌓여있는 나무에 모두 무게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일주일 간격으로 다시 무게를 재 바뀐 무게를 체크해 놓는다고 합니다. 나무 배트는 깎는 방법에 따라 100여 가지 모델이 나올 만큼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3차 성형 과정은 주문자가 원하는 모양과 굵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조각칼로 섬세하게 다듬는다고 합니다. 모양 성형이 끝나면 표면을 곱게 다듬고 무게를 맞추는 사포 작업이 진행됩니다. 점차 이제 고운 손으로 빼빠를 하다 보면은 이게 곱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친 거부터 이제 예, 그렇죠. 이건 이렇게 되는 거죠. 확연히 차이가 나네요. 예. 배트 표면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이번엔 작업자가 공장 한편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샘플, 선수들. 예. 프로 야구 선수들이 실제 사용하던 배트를 샘플용으로 보관하고 있다는데 색깔은 물론 굵기, 무게, 손잡이 모양까지 정말 다양한 형태입니다. 보통 선수들은 자신이 쓰는 배트 무게에서 10g만 차이가 나도 성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밀한 제작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선수 체형에 따라서 보통은 33인치부터 보통 선수들이 34인치까지 쓰거든요. 체격 조건이 좀 좋은 사람들이 좀 긴 배트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트 제작의 마지막 과정은 도색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염료를 주전자에 붓는 작업자. 다음엔 배트에 염료를 붓기 시작합니다. 배트의 도색도 무게가 중요한데요. 염료가 두껍게 발라지면 무거워지기 때문에 붓으로 칠하는 방법보다는 염료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부어 얇게 도색을 한다고 합니다. 흰색 배트를 가지고 나오면은 이렇게 쳤을 때 그 순간 공이 안 보인다고 그래요. 공도 흰색이기 때문에 배트를 이렇게 휘두르는 순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예전에 흰색도 했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야수들이 이제 헷갈린다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공을 잡을 때? 예. 선명한 색을 내기 위해 도색은 총 3번 진행되는데요. 보통 하루 정도 말려야 다시 칠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배트 끝부분에 볼록 튀어나온 꼭지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이럴 때 기스가 안 나잖아요. 이렇게 꼭지가 있어야 이게 손상이 덜하니까요. 아, 딱 밑에서 잡아주니까. 예. 처음 성형기계의 배트를 고정하기 위해 끼웠던 부분을 제작 과정 중 생기는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대로 두었다가 마지막 도색 전에 깎아낸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꼭지를 깎아낸 후 빈 부분을 채우기 위해 마지막 도색을 진행한다는데요. 작업자가 도색한 배트를 컨테이너 박스 같이 생긴 곳에 걸기 시작합니다. 건조하기 위해서 넣고 있는 겁니다. 건조도 해요. 예, 예. 왜냐하면 칠을 어느 정도 이제
바짝 말아야 되기 때문에 10시간 동안 한 40도로 이렇게 건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건조 과정이 끝나면 배트가 완성되는데요. 수분 함량이 6에서 8%일 때 최상의 탄력이 나오기 때문에 수분은 항상 배트의 중요한 요소라는군요. 배트를 만드는 공정은 상상 이상으로 손이 많이 가고 세밀한 과정의 연속입니다. 건조가 끝난 배트는 소비자의 손에 갈 때까지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공 포장을 해주면 드디어 야구 배트 완성입니다. 옛날에는 프로야구에서 많이 나갔었는데 지금은 사회인 야구도 그렇고 고등학생하고 대학교에서 많이 찾고 있어요. 작업자의 노력으로 만든 배트가 여러 사람에게 사랑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